로고스의 나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는 판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산재법에 의해서 보험급여를 이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지급했던 급여에 대해서 이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이제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당이득 징수 결정에 또 뭔가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금액이 잘못 계산이 되었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징수금 액수를 이제 감액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부당이득 그 징수했던 금액에 대해서 감액 결정, 뭐 경정 결정,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이제 감액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급여를 받았던 재해자는, 나는 그래도 이거를 내가, 수긍할 수가 없다. 처음 나한테 줬던 게 맞는 거다. 나한테 이거 돌려달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처분이다. 라고 해서 소를 제기하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이 소 제기를 하는 대상이 되는 처분은 감액한 처분일까요? 아니면 감액이 된 후에 남아있는 그 징수 결정에 대해서 소제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건지 한번 찍어보세요. 예, 감액하는 처분은 처음 것보다 줄여주는 처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처분은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닙니다. 행정소송에서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있는 처분에 대해서 다투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 결정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감액 처분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감액 처분을 한 다음에 남아있는 처분, 즉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해서 감액이 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당이득 징수 결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거는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소 기간에 이게 연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소 기간이라는 것은 이제 행정소송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 제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서. 그래서 취소 처분,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이제 90일이 경과되면 어떤 이유로도 거의 뭐 정말 특별한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천재지변급의 이제 그런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소재기를 할 수가 없어요. 90일이 지난 다음에는. 그런데 이 90일이 되는 기준이 되는 일자가 언제부터 산정이 되는 것이냐, 감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냐, 그게 아니고 처음에 부당이득 징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산정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아무리 뭐 유능한 변호사한테 간다고 하더라도 이 제소기간이 지난 다음에 가면 네,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당이득 징수 결정이나 뭐 기타 이제 이런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것을 감액하는 처분이 혹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남아있는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제소기간은 처음 부당이득 징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타이트할 수 있어요. 중간에 감액 결정이 뭐 그렇게 금방 나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징수 결정이 있은 후로 뭐 한참 지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아이고 잘못됐네 이러면서 다시 감액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새로 감액된 처분을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90일이면 되겠지, 나 느긋하게 뭐 상담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은 소재기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90일이란 기간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제소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제소기간 관련해서 이제 행정소송법에서는 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때는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건 어떤 의미냐? 원래 이제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고도 소재기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산재 소송의 경우에도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법에서 행정심판을 미리 거쳐야만 취소소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행정심판 청구를 거쳐야 됩니다. 이건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소송법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조항이 이제 제 20조 1항인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에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결서,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고 하면 그 처분에 대해서 그냥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행정청이 잘못 안내를 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안내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행정청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잘못 안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안내를 신뢰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적법한 행정심판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각하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정심판을 거치느라 원래의 제소기간, 즉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이미 지나가 버린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해서 본래의 제소기간이 도과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의 기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상실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청이 잘못 안내한 경우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행정청이 안내를 잘못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됐다. 그러니까 취소소송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미 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상황이었는데 행정청에서 행정심판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이지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해서 그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느라 제소기간이 도과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안내는 잘못했지만 실제로 그 안내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소기간을 그것 때문에 상실하게 됐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다시 그 제소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그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렇게 원칙대로 그렇게 제소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매우 중요하고 이게 지나버리면 구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액션은 빨리빨리 취하셔야 된다. 전문가의 상담을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 되겠습니다. 네, 오늘 판결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